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스램 무선구동기의 라이벌 세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즘에 완차에 많이 보이죠? 시마노 긴장해야 되겠어요. 아무래도 선이 안 들어가니까 장착하기가 너무 편해요. DI2 같은 경우에도 전동 구동기지만 선들이 연결이 돼 있죠. 유선이냐 무선이냐, 이 무선이라는 거에 대한 메리트가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작업하기가 너무 편하죠. 이거는 완차에 달려있는 제품이고요. 처음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돼 있는 이제 더미 캡이라고 할까요? 이 부분에 배터리가 꼽힐 거예요. 이렇게 위쪽을 열어주면은 요 더미 캡을 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빠집니다. 배터리를 보면은 똑같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캡이 있어요. 이렇게 걸리는 부분이 있고 걸리지 않는 부분이 있죠. 이쪽을 제끼면은 빠져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뭐가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죠. 이게 충전이 된 거냐 아니냐 이렇게 돌려 가지고 확인하는 건데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이거 돌리다가 손톱 빠지겠어요. 네, 그런 게 있어요. 배터리를 아래쪽에 홈이 나온 부분을 이쪽에 꽂고 딱 붙여주시고 위를 내려주시면은 배터리 장착이 된 거예요. 뒤에도 한번 볼게요. 뒤에도 똑같이 이 윗부분을 제껴서 올려주시고요. 얘를 빼주세요. 이쪽에 홈이 나와 있죠? 아래쪽에 끼우시고 딸깍. MTB용으로는 이 위에 가드 같은 게 하나가 더 붙어 있어요. 지금은 체인이 걸려 있지 않은데요. 매뉴얼상에서는 체인을 걸지 않고선 조절을 하더라고요. 체인이 없는 상태에서 이 풀리하고 스프라켓이 일자로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뒤쪽에서 보고선 가늠을 한 다음에 체인을 걸고선 조정을 하더라고요. 세팅의 시작은 뒷변속기부터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쪽에 보면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깜빡깜빡하죠? 얘는 이제 받을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 애들도 깨워 볼게요. 앞변속기고요. 뒤에가 깜빡거리는 상태에서 얘도 꾹 눌러줘요. 지금 뒷변속기에서 깜빡이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어요. 레버 쪽 버튼도 눌러볼게요. 안쪽에 보면은 버튼이 있어요. 얘도 꾹 눌러줘요. 깜빡깜빡하죠? 오른쪽도 똑같이 꾹 눌러줘요. 신호를 다 받았으니까요. 얘도 눌러줄게요. 네, 꺼졌죠. 그리고 시프터 작동을 해서 드렐러가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확인을 해보면 알겠죠. 오른쪽을 누르면 아우터로 나가고요. 왼쪽을 누르면 이너로 들어가요. 앞 드레일러 작동은 양쪽 다 동시에 눌러야지 작동을 합니다. 네, 일자로 내려온 걸로 보입니다. 체인을 걸어보고 테스트를 해볼게요. 이렇게 뒷드레일러하고 앞드레일러하고 왼쪽 오른쪽 레버에 싱크를 다 맞춰줬어요. 얘네들은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제대로 변속이 되는지 뒤에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오른쪽을 누르면은 아우터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여기 지금 하나 걸려가지고서 안 나가죠. 지금 얘는 12장이에요. 12단인데 11단에 있고 12단으로 안 나가요. 앞쪽을 보시면 1단으로 되어 있죠. 네, 엑스트라로 쓰지 못하게 막혀 있는 거예요. 앞쪽 드레일러가 2단으로 가면은 얘도 바깥쪽으로 보낼 수가 있어요. 뒷트레일러를 보시면 볼트가 3개가 있어요. 똑같이 우리 기계식이랑 똑같이 위쪽에 있는 거는 비텐션 나사, 아래쪽에 있는 거는 리미트 나사예요. 리미트 조정 나사. 안쪽으로 체인이 들어가지 않게 빠지지 않게 해주는 거하고 바깥쪽으로 체인이 걸리지 않게 빠지지 않게 해주는 거를 이 두 개로 막아준다고 했죠.
그럼 어떤 게 H 나사고 L 나사일까요? 나사 끝에를 보시면 돼요. 나사 끝에가 어디에 닿아 있는지. 지금 풀 아우터인 상태로 나와 있죠. 풀 아우터인 상태에서 어떤 나사 끝이 이 드레일러에 맞닿는 부분에 다 가까울까요? 여기죠. 얘가 그러면 H를 담당하는 애예요. 얘를 시계 방향으로 조이면은 이 볼트가 나오겠죠. 쭉 나오면서 드레일러를 안쪽으로 밀어주겠죠. 체인이 벗겨진다 그러면은 이 오른쪽에 있는 거를 시계 방향으로 조금만 돌려서 드레일러가 안쪽으로 들어가게 해주면 되고, 물리적으로 막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거는 안쪽으로 체인이 들어가지 않게 막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뒷변속기의 미세 조정은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는 배럴 어저스트가 없죠. DI2에서는 단수에 상관없이 매뉴얼상에서는 5단에다가 놓고선 정션 버튼을 눌러가지고선 세팅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얘도 비슷해요. 이쪽에는 버튼은 따로 건들지 않고요. 오른쪽 시프터를 누르면은 아우터로 나가고, 이쪽 시프터를 누르면은, 왼쪽 시프터를 누르면은 이너로 들어간다고 했죠. 드레일러가 안쪽으로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장력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쪽에 버튼이 있죠.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딸깍 해주면은 미세하게 조정이 된 거예요. 미세 조정을 할 때는 왼쪽과 오른쪽의 시프터, 얘를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작동을 하면은 미세 조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뒷트레일러 같은 경우에는 조절하기가 쉽죠. 리미트 조절 나사로 체인이 움직이는 범위만 잡아주면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시프터를 눌러서 미세 조정도 할 수가 있고요. 뒷변속기는 쉽게 작업이 됩니다. 그런데 앞변속기는 조금 예민해요. 일반 시마노 제품에 비해서는 좀 까다롭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상들을 찾아보면은 그냥 앞트레일러 이렇게 딱 달고선 배터리 꽂고 뭐 작동이 됩니다, 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은 잘 안 되실 거예요. 앞트레일러 세팅하는 거를 좀 디테일하게 들어갈 거예요. 먼저 드레일러를 새로 장착을 했다라는 가정하에, 여기 브레이즈도 온 타입이라고 했죠. 프레임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 드레일러까지는 장착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드레일러의 높이와 이 각도예요. 체인링하고 드레일러하고 삐뚤어져 있으면 안 되겠죠. 드레일러를 주문하시면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드레일러 셋업 툴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그냥 끼워 가지고선 자동으로 간격을 맞춰 주는 거예요. 체인링에다가 꽂아서 그 툴의 중간에, 툴이 아답터 역할을 하는 거죠. 툴에 맞춰서 드레일러를 내려 가지고서 딱 끼워 놓으면은 그냥 저절로 맞춰지는데, 완차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안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자전거도 완차인데 그게 안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램 홈페이지에 가서 봐도 그 툴을 가지고 작업하는 거하고 툴 없이 작업하는 거, 툴 없이 세팅을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 높이, 이 드레일러의 높이. 이쪽에 있는 볼트를 풀게 되면은 이 높이와 각도를 조절할 수가 있겠죠. 높이는 큰 체인링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드레일러 요 부분과 요 간격, 제일 가까운 간격이 1에서 2mm 정도 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시마노도 비슷하죠. 이게 너무 내려와 버리면은 드레일러가 안쪽에 있는 상태에서 바깥쪽으로 나오질 못하겠죠. 여기 걸려 가지고. 또는 너무 높으면 변속 트러블이 생길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1에서 2mm 정도 높이를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각도가 중요합니다. 시마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체인링에다가 육각 렌치를 이렇게 대고선 여기랑 체인링이랑 수평이 되게 이렇게 세팅을 하세요. 이렇게 되는 그림 보셨을 거예요. 체인링하고 여기하고 수평이 되게 세팅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좀 달라요. 그게 좀 중요해요. 위에서 보게 되면은 요쪽에 라인이 있죠.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뒤쪽에도 있어요. 뒤쪽에 체인에 가려서 잘 안 보이는데요. 요 가운데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어요. 꼭 집어넣은 것 같이 자국이 있는데, 체인링과 이 부분이 일자로 되게 세팅을 해주세요. 이렇게 세팅을 하면은 뒷드레일러가 요 부분이 살짝 바깥으로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요 라인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 각도를 잘 맞추셔야 돼요. 여기 요 일자로 되어 있는 거. 그래서 체인이 없으면 세팅하기가 좀 더 편하겠죠. 이렇게 해서 높이와 각도를 조절을 했어요. 셋업 툴이 있으면 좋겠죠. 근데 한 번 세팅하는데 그걸 따로 사기도 그렇고 완차에도 넣어줬으면 하는 아쉬움은 좀 있네요. 리미트 조절 나사를 확인할 거예요. 이쪽에 보시면은 나사 두 개가 있죠. 리미트 조절 나사예요. 위쪽에 있는 거는 H를 담당을 해요. 바깥쪽 아우터 쪽을 담당을 하고요. 아래쪽에 있는 거는 이너를 담당을 해요. 지금은 풀 아우터인 상태인데 페달을 돌렸을 때 여기에 살짝 닿아요. 이 간격은 0.5에서 1mm 정도예요. 이 간격. 이쪽이 닿아 있으니까 드레일러가 바깥쪽으로 좀 나와줘야 되겠죠. 렌치를 꽂고 어느 쪽으로 돌려야 될까요?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돌려야지 얘네들이 바깥쪽으로 나와요.
움직이는 거 보이셨나요 혹시? 네.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야지 이 드레일러가 바깥쪽으로 나옵니다. 반대로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은 얘네들이 안쪽으로 들어가겠죠. 너무 나오게 되면은 변속을 했을 때 체인이 바깥쪽으로 이탈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이너 쪽 세팅을 해볼 건데요. 앞 드레일러는 쉬프터 두 개를 동시에 눌러야지 들어간다고 했죠. 그리고 여기 있는 버튼을 눌러도 들어가요. 작업을 하실 때 이 버튼을 누르면은 작업하기가 편하겠죠? 돌리면서 누르면은 들어갔어요.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위에서 봤을 때 똑같이 0.5에서 1mm의 간격이 나오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소리로도 들을 수가 있겠죠. 이너 쪽은 아래에 있는 리미트 조절 나사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은 안쪽으로 이너로 들어가요. 시계 방향으로 조이게 되면은 바깥쪽으로 나오고요. 바깥쪽으로 나오는 거 보이나요? 살짝 나왔죠? 시계 반대로 돌리면 안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세팅이 다 됐어요. 전체 변속을 해주면서 변속 트러블이 없는지 확인을 해봅니다. 변속은 잘 되죠? 이제 마무리를 해줄 건데요. 외지를 꽂아줄 거예요. 외지가 뭐냐면은 쐐기죠. 이렇게 생긴 쐐기예요. 요 뻥튀기 시켜가지고 제가 만들어 봤어요. 배터리를 빼보면은 요 드레일러 뒤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가운데가 뚫려 있고 길게 튀어나온 게 있어요. 이걸 웨지라고 하는데요. 쐐기예요. 프레임하고 드레일러 사이에다가 끼워서 드레일러가 들어가지 않게 그냥 막아주는 고인목 같은 쐐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위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생겼어요. 드레일러하고 프레임 사이에다가 얘를 갖다가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은 틈이 있겠죠. 그 틈 사이에 얘가 어느 정도까지만 들어가서 고정을 해주면 돼요. 처음에 세팅을 하실 때 얘가 달려 있다 그러면은 얘를 풀르면은 뒤쪽으로 이렇게 슬라이드 방식으로 움직이거든요. 얘를 뒤쪽으로 빼주시고 높낮이와 각도를 조절해서 고정을 하신 다음에 다 세팅이 끝났다. 그러면 얘를 요렇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요렇게 덜렁덜렁 거릴 수도 있습니다. 볼트를 다 풀지는 마세요. 그리고 이 외지 모양도 한 3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달려 있는 게 요 모양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얘를 이렇게 세워 가지고선 프레임하고 드레일러 사이에 끼워 주세요. 억지로 막 쑤셔서 집어넣는 거 아닙니다. 딱 걸릴 때까지만 집어넣으시고 이 뒤쪽에 있어요. 반대편에서 작업을 하셔야 돼요. 뒤쪽에 작은 나사를 돌려서 얘네들이 빠지지 않게 고정을 하시면 돼요. 이게 굳이 있어야 되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시마노 제품도 있죠. 저 안쪽에 프레임에 다 있어요. 작은 볼트가 2mm 짜리가 닿아서 각도 조절을 하고 걔네들 살짝 밀어 가지고서 이 드레일러의 각도를 조절하고 고정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나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배터리를 꽂아 주시면은 작업이 다 끝난 겁니다. 앞드레일러 세팅할 때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이 높이하고 각도가 좀 중요해요. 제 추측으로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 높낮이가 다르게 되거나 각도가 틀어지게 되면은 체인이 이쪽에 걸릴 거예요. 아우터로 나갈 때 여기에 걸려 가지고 변속이 잘 안 될 거예요. 이 각도와 높낮이만 잘 맞추시면 변속이 원활하게 잘 되니까 이렇게 세팅을 한번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안전 라이딩 하시고요. 감사합니다.